자, 여러분, 요거는 사실 우리가 원래 저희 그 이메일로 온 그 아이디어들을 쭉 한번 또 보는 콘텐츠를 찍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좀 영상 순서가 뒤로 밀리면서 요거 할게요 한 다음에 그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먼저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때 네. 언급이 됐던 콘텐츠예요. 맞습니다. 저희가 또 샌드비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거다 하고 좀 놀라시는 분이 계실 텐데 그치? 여러분께 네. 왔습니다. 맞아요. 자, 이 김땡땡님, 김땡땡. 아이디 끝에가 794로 끝나시는 분. 네.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여기에 저희가 이 설명 같은 내용들을 좀 첨부해서 이번 구단별 최다 출장, 최다 득점자, 클럽 레코드 보유자를 한 팀씩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게 얘기만 들어봤지 막상 외워지지도 않고 또 어떤 이유로 이 선수가 이렇게 올라갔는지를 좀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있어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정리된 영상이 하나쯤 필요하면 좋겠다는 맥락하에서 그치. 이 김땡땡님께서 추천해 주셨고 감사히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볼게요. 네, 첫 번째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최다 출장은 라울 곤잘레스, 최다 득점은 호날두. 앳되네요, 라울. 그러네. 어릴 때다. 저기 아마 테카레알이었던 것 테카, 같은데 유니폼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유니폼이었습니다. 그렇죠. 요즘에 뭐 그 페레스의 어떤 그게 눈치 때문에 있었죠. 지금 아마 페레즈도 난감하고 그럴 텐데 저희의 스턴스는 똑같습니다. 맞아요. 뭐 그거에 대해서 뭐 비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사석에서 한 얘기다. 그럼요. 그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공론화시키는 거는 어떤 저희가 있는 것이 아니냐. 네. 뭐 그걸 가지고 무슨 뭐 보니까 돈을 좀 뜯어내려고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 기사들이. 배경부터가 좋지 않아요. 뭐 여튼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고 어제 얘기했지만 결국 라울은 지금 페레즈와 함께 레알 마드리드에서 일을 하고 있다. 네. 차기 감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뭐 좀 그렇게 유출시키는 거 좋지 않다고 봅니다. 이 존재감은 그리고 무시를 못하죠. 그럼요. 94년부터 2010년까지 741경기를 뛰었던 그만큼 이제 꾸준함의 대명사 또 득점으로도 호날두라는 선수가 너무 전무후무한 득점자여서 그렇지 라울이 가지고 있는 이 꾸준한 그리고 득점력까지 분명 이 선수의 활약은 레알의 심장과도 다름이 없었죠. 호날두 진짜 존나 넣었다. 대단하지 않나요? 와. 10년이 안 됐어요. 굳이 따지면 9년이에요. 9년. 근데 450골. 10년이죠. 9, 10, 11, 12. 횟수로 10년. 네. 아니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9에서 10을 1년. 그럼 오히려 이거 10년 맞잖아. 9에서 18년까지. 그렇게도 볼 수 있나? 2009년 여름에 예를 들어서 8월에 왔다 치고 네. 8월에서 2010년 8월까지 1년 이렇게 해서 2012년 8월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6년 모르겠다. 이거 맞나? 맞겠지? 왜 16년 두 번 얘기하나요? 저 모르겠어요. 맞겠지? 그래 이제 9년부터 18년까지 보통 이러면 10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맞아. 그래서 450골. 대단한 득점력입니다. 미친 거죠. 네. 그냥 우리 10년이라고 생각하고 단순하게 쪼개봅시다. 1년에 45골씩 넣은 겁니다. 그리고 45골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중요한 챔피언스리그 그래. 특히나 그 조별리그 때 약간 부진했지만 토너먼트 때 확 살아나서 토너먼트 때 중요골을 넣고 팀을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끈 단일 시즌의 신화가 있잖아요. 그럼 대단한 선수예요. 그 부분 때문에 호날두는 참 이 최다 득점자로서의 저 위용이 쉽게 안 깨지겠다. 이 선수를 맨유랑 레알 마드리드랑 두 팀 중에 어디에 레전드냐라고 한다면 레알 마드리드 쪽으로 보는 경우가 좀 더 많겠지?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맨유는 어쨌든 물론 이 선수가 활약한 시기도 깊었고 7번으로서의 어떤 존재감도 컸지만 레알에서 보여준 비기어 3회 연속 우승이 그게 워낙에 크니까 에이스라는 점 이제 상징으로 남는 느낌이 들어요. 맨유에서도 워낙에 대단한 커리어였지만 레알 마드리드 커리어가 워낙에 세서 제가 보기에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바르셀로나. 자, 왜 이 선수에게 정말 사실 50% 삭감을 해도 천문학적인 어떤 그 연봉이었고 삭감 전에는 액수만 보면 약간 사실 조금 충격적이에요. 이렇게 많이 받나? 라는 그쵸. 생각이 사실 드는 금액이긴 해요. 네. 그런데 이런 걸 다 보죠. 그리고 지금 메시와 관련된 어떤 스폰서십과 메시가 있음으로 인해서 생긴 어떤 이런 파생적인 걸 보면 그럴만하다. 그렇죠. 네. 일단 뭐 앞으로도 이 기록은 계속해서 연장을 해나갈 거기 때문에 보세요. 현재입니다. 현재 이어져 나가는 기록입니다. 그렇죠. 2004년부터 나왔던 출장 득점의 모든 기록 메시가 다 지고 있다는 점. 분명 앞으로도 뭐 메시가 어떻게 숫자를 늘려나갈지 기대가 좀 많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미쳤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부터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 너무 당연하게 말하는 이거는 뭐 설명하기조차 어려워요. 그래도 예전 이제 유튜브는 요즘에 유튜브가 발전돼서 좋은 게 메시의 한창 장발 때 지금보다 애기 때 젊었을 때 플레이를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게 장점이 있어요. 그때 메시 플레이 보면 지금 이상의 역동성을 또 보여줬던 때니까. 나는 어렸을 때 이제 PL 위주로 보니까 이름만 들었었어요. 근데 처음에 이 선수의 활약을 본 게 나는 챔피언스리그에서 첼시전이었었나?
그럼 0506 때 좀 어렸을 때잖아. 네. 봤는데 누가 머리를 휘날리는데 솔직히 그때 얘기는 좀 무슨 슈퍼마리오 마냥 생긴 애가 약간 드리블을 키가 치는데 작으니까 이렇게 봤어요. 뭐야 저게? 왜냐하면 그냥 밀고 들어오는 거야. 리듬이 달라요. 그래서 저거는 뭐지? 이라고 봤어. 그쵸. 사실 호날두를 처음 봤을 때는 라면 머리 같은 애가 나와가지고 막 춤추네. 그때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 존나 빠르네. 쟤는 뭐냐? 이렇게 봤어. 제가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던 어린 그때는 친구구나. 시날두 막 이렇게 불렀잖아. 네. 호나우두인가 보다. 그랬는데 메시는 조금 느낌이 약간 달랐어. 네. 저게 저게 뭐지? 야 게임인가? 이런 느낌이었거든. 볼 받으면 그냥 자기 플레이가 막힘없이 술술 나와서 그래. 어떻게든 슈팅까지는 하고 나가더라고. 그리고 드리블을 치고 들어오는데 빠르고 기술적이고 이런 게 느끼는 것은 당연한데다가 되게 자꾸 왜소하잖아. 네. 근데 파워까지 느껴지는 느낌이었어. 화면 바깥으로 그래서 약간 비현실적인 느낌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메시의 위용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당연히 예전보다 약간의 뭐 역동성은 줄어들었을지언정 노련함으로 그 이상의 그렇죠.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다. 이 한마디로 이 최고의 선수에 대한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저희가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축구 보시는 분들 메시랑 호날두의 라이브를 본 거는 나중에 만약에 자식이 생겨서 축구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 나 메시랑 호날두 라이브를 봤다는 거는 자랑 삼아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진짜. 네. 다음 보겠습니다. 아틀레티코입니다. 아델라르도 로드리게스. 네. 예. 일단 1939년생입니다. 저는 이하이 씨는 이제 그냥 어떻게 이렇게 뭐 기사 같은 데서나 본 사람이에요. 네. 이 기술과 득점력이 좋았던 중앙 미드필더로 통했는데 551경기를 뛰어서 113골을 넣었어요. 중미인데. 네. 그래서 59년부터 76년까지 17년의 시간 동안 활약을 했었고요. 라리가 우승 3번, 코파델레 우승 5번, 유럽형 컵 위너스컵 우승 1번, 그리고 이제 클럽 월드컵의 전신이라 불리는 인터콘티넨탈 컵 1번. 커리어가 대단하네. 네, 그래서 아틀레티코의 이 1905의 60년대에서 70년대 황금기를 같이 했던 인물이고 이 중앙 미드필더로서의 존재감이 뚜렷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 최다 득점자 아라고네스는 유로 2008 당시 스페인 감독으로 좀 더 잘 알고 있어요. 이제 아랍군대라고 불리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레이스와 앙리의 어떤 조금 그 갈등을 부추겼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때 이제 뭐 좋은 어떤 이슈는 아니긴 했는데 어쨌든. 네.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로 2008에서 스페인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시작가와 같은 인물이잖아요. 독일 월드컵도 조별리그 3승 다 하고 올라갔는데 좀 불운하게 떨어졌어요. 16강에서 바로 떨어졌는데 스페인은 잘하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근데 그 포텐셜을 유로 2008 때 그대로 터뜨렸지. 올라가서 델보스케 이후에 2010, 2012 메이저 대회 우승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첫 시작 역할을 했던 감독으로 알고 있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는 10년 동안 활약을 했고요. 별명이 자파토네스라고 합니다. 자파토네스가 뭐지? 큰 축구하래요. 축구화를 좀 큰 걸 신었나?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약간 네. 큰 축구하면 그런 걸 수도 있잖아. 나는 축구 선수들은 다 꽉 맞는 축구화를 신는 줄 알았더니만 또 그렇지 않죠. 안 그렇더라고. 네. 선수들한테 물어보니까 본인 발보다 큰 거 신는 사람도 있고 자기 스타일이래 다. 그죠. 또 딱 맞는 거 신는 분들도 계시고 그것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좀 잘하니까 어떤 잘해서, 거대한 이미지. 네, 그거를 붙이기 위함일 수도 있지.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제가 찾아봤으면 나았을 것 같긴 해요. 레알과 베티스 등에서 활약을 해왔지만 나중에는 아틀레티코에서 전성기를 누겼고 이 팀에서 은퇴를 했는데 라리가 우승 3번, 코파렐레 우승 2번, 그리고 아틀레티코에서 은퇴 이후 감독으로만 4번을 부임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로서 후대 감독으로도 존재감을 이렇게 굵직하게 이끌었던 전파했던 인물이었죠. 그 아델라르도 아저씨는 저 위에 사진 약간 그 서세훈 씨 같은 느낌 약간 좀 있지. 살짝 누구 닮았는데 이가 약간 굉장히 닮았습니다. 네. 다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긱스는 솔직히 존나 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 사생활이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걸로도 대단한 사람이야. 네. 미친 쪽으로도 대단한 사람인데 963경기는 조금만 더 뛰었으면 1000경기 채웠겠네. 마지막 그 모에스가 경질되고 1314 그 플레잉 코치 김수겸. 긱수겸이라고 그랬잖아. 긱수겸. 슬램덩크에서 김수겸이라는 그 캐릭터가 나와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 상향에서 선수겸 코치, 선수겸 감독이야. 그래서 이제 슬램덩크를 봤던 세대는 그때 이제 김수겸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긱수겸이라 그랬거든. 저는 그게 기억이 나요. 마지막 경기 때 벤치에서 이렇게 지휘하다가 갑자기 카메라 전환되니까 몸을 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나와갔잖아. 네, 나왔어요. 그랬던 사람이 아마 예전에 글렌 호들도 그랬던 경기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글렌 호들도 마이미 때 선수겸 감독을 했어요. 맞아요. 그 기억은 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라이언 긱스는 진짜 꾸준함의 대명사가 아닌가. 90년대부터 2014년까지. 그리고 루니의
253골이 맨유 최다 득점자인데 나는 이건 있어요. 맨유 최다 득점자 치고는 골수가 난 이거보다 많을 것 같았거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거는 근데 그게 우리가 그 메시와 호날두 때문에 그렇습니다. 걔네들이 말도 안 되는 골수를 자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저는 그리고 웨인 루니는 이 득점만으로도 대단해 보이는 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선수는 점점 더 반 단계씩 내려오면서 뛰었잖아요. 아, 그렇지. 그래서 득점에 치중하지 않았음에도 그래도 군데군데 꾸준하게 득점력을 좀 애매한 위치에서도 터뜨려주면서 지금의 위치에 올라선 선수라고 생각해요. 저는 현역 때 안 좋아하는 선수였어요. 왜냐면 이제 아스날에 네, 큰 그 데미지를 남긴 네. 선수긴 한데 그거랑 별개로 축구를 정말 잘하는 선수예요. 맞아요. 이 선수는 골 잘 넣는 느낌이라기보다 그냥 축구를 너무 정말 잘하는 거예요. 선수다. 마지막에 커리어 때문에 이제 좀 비판도 많이 받고 그랬지만 저는 조금 더 높게 평가해줘도 되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저는 루니 스타일의 원더골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심판한테 항의하다가 에이씨 하면서 찬 게 들어가는 그런 몇몇 골들이 있잖아요. 네. 루니의 그 파워풀함 이 느낌을 좀 잊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맨체스터 시티. 아구에로 최다 득점 260골. 네. 아구에로는 진짜 대단한 레전드죠. 나고. 네. 네. 그 아구에로가 중간중간에 부상이 있었음에도 이러한 활약을 했다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최다 출전자 선수는 좀 앨런 낯설 텐데. 오크스. 저는 사실 모르는 사람이에요. 1958년부터 76년까지 뛴 수비형 미드필드고요. 수미. 이 맨체스터 시티의 현지 팬들, 조금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페르난지뉴 플레이를 보고 예전에 오크스와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네, 그건 페르난지뉴에게는 찬사네. 네, 엄청난 메시 팬들이 찬사겠죠. 본인들의 최고의 레전드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만큼 이제 현지 팬들이 진이도 많이 아끼는구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활동량과 수비력이 굉장히 좋은 스타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구에로는 이제 새 시즌 유니폼에 그 10년 전에는 어떤 아구에로의 PTI전 골 그 시간이 적혀 있잖아요. 이제 진짜 어떻게든 이 선수의 존재감은 맨시티에서 절대 안 잊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과 관련돼서 저희가 푸마 쪽과 이야기가 돼서 또 청이 형이 그거 잘 긴밀하게 해서 아마 곧 영상이 나갈 겁니다. 아구에로는 그래서 에티하드 스타디움 근처에 동상이 이제 만들어질 거고 그럴만해요. 우리 대구의 세징야 동상도 빨리 만들어주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리버풀. 이안 켈러한. 아마 요 사람의 이름은 좀 들어본 분들이 있을 텐데. 네. 59년부터 78년까지 실제로 리버풀에서 활약을 했었고 빌 샹클리의 제자입니다. 이 시기가 딱 보시면 이브 리그에 있었던 리버풀을 이 유럽 최정상까지 끌어올리는 그 말도 안 되는 샹클리 신화에 있어서 맞아요. 이 선수도 한 주축으로서의 멤버가 되었었는데 원래 커리어 시작은 오른쪽 윙포워드로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속도와 활동량에서 기민한 모습을 보였던 선수인데 나중에 한 조금 나이를 먹고 나서부터는 중앙 미드필드로 포지션을 변경하면서 중앙 장악력에서 영향을 미친 선수가 되었다고 그래요. 최고의 장점은 사실 이 최다 출장자의 이름을 올리려면 부상이 없어야죠. 그 철강왕이어야 800경기를 넘게 뛰는 게. 그죠. 근데 이 철강왕인데도 활동량을 정말 끊임없이 발휘해준 선수였다. 거의 20년을 뛰었네. 네, 그래서 이 선수는 최다 출전자 기록에 올라 있고 정말 쉽게 안 깨질 숫자 같습니다. 쉽지 않죠. 네. 최다 득점자는 케니 달글리시, 킹케니와 함께 또 이안 러시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다이나믹 듀오. 그렇죠. 이제 붉은 제국이라 부르는 상징 같은 선수들이었죠. 그렇죠. 핵심이죠. 80년대에 리버풀의 황금을 또 함께 이끌었던 인물이고 중간에 저 87년부터 88년에 유배 갔다 왔죠. 맞아요. 잠깐 다녀오고 맞아요. 다시 이제 리버풀로 돌아왔는데 워낙 위치 선정이 좋죠. 그래. 터치를 잘 잡아놓고 득점까지 이어지는 슈팅 타이밍이 워낙 그렇게 장점이라고 꼽히죠. 사실 저도 이제 본 적은 없는 선수예요. 실제 플레이를. 네. 나고 간결하다라고 네. 하고 있고 피파 온라인에 있을 거예요. 그래. 네. 피온에 있어. 피온에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뭐야, 저 아이콘 카드? 네. 케니 달글리시도 있잖아요. 그래. 케니는 있는 거 봤어요. 그래서 뭐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기록은 잉글랜드 단일 클럽 최다 득점 기록. 이거 대단하지 않나요? 그럼요. 이거는 지금도 안 깨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이안 러시는 그 리버풀의 상징이 되고 있죠. 그 리버풀 경기나 이럴 때 보면 가끔 잡혀요. 이번에 거. 웨일스 경기 보려고 또 유로 저 경기 때 많이 보고 오긴 했었죠. 네. 다음 넘어갈게요. 네. 첼시. 론 해리스는 저는 그 첼시 경기를 쭉 보다 보면 가끔 전광판이나 이럴 때 그 기념일이라고 좀 하면 그렇고 이제 행사 같은 거, 추모 행사나 이럴 때 보면 항상 나와요. 그 이제 선수들 예를 들어서 몇백 경기 뛰었을 때 이럴 때 수상하려고 오는 인물이죠. 맞아요. 나와요. 네, 이 61년부터 80년까지 오른쪽 풀백으로 뛰었던 인물이고요. 두 번의 첼시가 강등을 당했음에도 잔류를 했던 인물이에요. 태클 능력이 좋아서 별명이 초퍼라고 합니다. 초퍼. 네. 첩은 젓가락. CHO. 찹스틱스. 썰다. 초퍼. 초퍼. 그러니까 베이스 예전에 그 슬랩하는 거 이걸 초퍼라고도 하긴 했었는데. 기억나요. 어쨌든 썰다.
지금 네이버 영어 사전 기준으로 음식 재료를 토막으로 썰다, 다지다, 장작을 패다 뭐 이런 겁니다. 느낌이 태클을 잘하는 선수. 그렇지. 그래서 딱 어울리는 초커라는 느낌이에요. 어떤 이름이 붙지 않았나 싶고요. 네. 존 테리가 717경기로 팀 3위 최다 출전에 머물러 있어요. 아, 존 테리가 네. 근데 이 론 해리스는 795경기. 그래서 이 기록은 1위로 지금 네. 론 해리스가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 최다 득점자는 프랭크 램파드. 미드필드인데. 네, 대단하죠. 대단하지. 네. 대단하죠. 미드필드인데 웬만한 리그 기록에도 사실 올라가 있잖아요. 그 최다 득점이라든지 이런 득점 관련 그래. 기록에 램파드의 존재가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데 저는 그래서 가장 믿기지 않는 선수라고 감히 얘기하고 싶어요. 맞아. 보니까 호나우지뉴가 이제 램파드를 그 자신의 베스트 11에 넣었잖아. 넣었고 현역 시절부터 되게 램파드 빠였다고. 그럴만해. 램파드 진짜 좋아해서 막 네. 여기저기 칭찬도 하고 했다는데 램파드는 참 플레이가 뭔가 좀 반하게 만드는 게 있죠. 간결하고요. 중요한 순간에 득점을 해줄 줄 아는 선수고. 네. 그 제 친구가 이제 첼시 팬이어서 아, 예. 0809 때 스콜라리 한창 팀 난장판으로 만들었을 역사라리 때. 그때 이제 되게 스토크 상대로 홈에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아 이거 비기겠다라고 약간 마음을 놓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램파드가 스토크전 마지막에 진짜 개강하게 때린 슈팅이 그대로 딱 중거리로 들어가서 램파드 골이 그대로 팀을 승리로 이끌고 그런 기억들이 너무 그런 잊히지 기억들이 않게 그래. 남아있다고. 램파드는 그런 첼시 팬들에게 그런 기억을 네. 선사해주는 선수죠. 그런 위대한 선수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램파드 최다 득점 정말 보일수록 대단합니다. 네. 자, 다음 아스날. 네. 오리얼이랑 앙리군요. 그렇죠. 저 엠블럼은 리즈죠. 그렇지. 감독으로서 리즈에 네.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오리얼이도 자주 와요. 아스날 경기 때 보면 이렇게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제 인터뷰도 좀 자주 하죠. 네. 네, 그래서 인터뷰 때 오리얼이가 이렇게 뭐 명사로서 패널로서 얘기를 좀 하곤 하는데 75년부터 93년까지 뛰었습니다. 수비수예요. 네, 근데 별명이 거미예요. 이제 뭐 센터백이었는데 아일랜드 국적의 선수였고 태클과 위치 선정이 좋아서 아스날에서 18시즌을 뛰는 동안 맞아. 커맨더형 수비수로서는 정통한 인물이었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감독 때는 이제 아스톤 빌라에도 있었고요. 네, 아마 비교적 최근에 이제 마지막 2000년대 초반까지 맡았던 팀이 아스톤 빌라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 세대 축구를 보신 분들은 빌라 감독으로도 좀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앙리. 네, 뭐 저 유니폼이 그 2012년에 잠깐 와서 리즈전 때 골을 리즈전에 골 넣고 제가 축구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게 본 경기 2경기를 꼽으라면 그 중에 한 경기입니다. 네. 네. 앙리가 가진 뭐 천재성은 뭐 저는 말할 수가 없네요. 네. 그렇죠. 저는 그때요. 제가 이제 아나운서 준비하느라 축구를 막 챙겨보지 못했을 때야. 근데 내가 그 앙리가 온 경기니까 봤어. 리즈전이었죠. 그죠. 그게 봤는데 그 골을 넣고 세리머니를 하다가 벵거랑 껴안는 장면을 보고 그래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축구를 그렇게 좋아했었지라는 그렇죠. 생각이 다시 났던 경기였어요. 한창 아스날에 저 유니폼을 입었던 당시. 맞아요. 예, 그때 아스날이 저게 040 시즌이거든. 040. 그렇습니다. 천재였죠 진짜. 네. 예, 그 이런 스타일의 포워드는 다시 나오긴 또 쉽지 않지 않을까? 네, 플레이의 만능, 그렇습니다. 내려와서 연계하는 거 도움도 많이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볼수록 대단합니다. 네. 다음 팀 보겠습니다. 토트넘입니다. 토트넘. 네, 최다 출전은 69년부터 86년까지 활약을 했던 스티브 페리맨. 스티브 페리맨. 네, 수비수와 미드필드 겸직해서 이제 활약을 했던 선수고. 그 지미 그리브스는 이제 자주 좀 언급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FA컵 2번, 리그컵 2번, 체리티 실드 1번, UEFA컵 2번. 예, FWA 그러니까 이 FWA 그러니까 기자분들이 이제 네. 부른 거죠. 올해 선수를 1982년에 한 번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브스는 이 선수 득점 그 기록이 아주 대단하죠. 네. 일단 첼시에서 데뷔를 했는데 그래. 첼시에서 4년 동안 124골을 넣었어요. 네. 그리고 이후에 밀란에 가서도 맹활약을 했었고 결국 토트넘이 밀란으로부터 데려오는데 이적료가 99,999파운드입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10만 파운드를 세계 최초로 넘는 선수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9999로 네, 99999로 맞췄다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예. 우승은 2번의 FA컵, 1번의 UEFA컵, 위너스컵을 넣었지만 득점력에 비해 토트넘에서 리그 우승을 하지 못한 아쉬움이 좀 남아있는 선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토트넘의 소니와 해리케인의 기록을 찾다 보면 지미 그리브스의 이름을 항상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리브스가 최다 득점자다라는 네. 점을 알 수 있고요. 뉴베, 델피에로구나. 알레. 바로 델피에로. 다 델피에로구나. 네. 내 동창 중에 한 명이 유벤투스 팬이었는데 이 델피에로의 빠였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왜냐면 델피에로 이 모습을 보면 빠질 수밖에 없는 플레이를 합니다. 그 가마차기가 맞아요. 보는 재미가 쏠쏠하죠. 위닝에 델피에로 좋은 이런 거 있었잖아. 가마차기 그 R1 그 슈팅기 이렇게 델피에로가 슛 들어가는. 그리고 나는 또 이제
06 월드컵 때 네. 델피로의 그 득점 마지막 그런 것도 뭐 인상 깊죠. 그렇죠. 플레이 자체가 워낙에 우아한 선수니까. 네. 네. 그래서 최다 출전, 최다 득점까지, 최다 득점은 예상이 되는데 최다 출전까지 델페루가 그대로 갖고 갔던 유벤투스에서의 경력입니다. 네. 다음 팀 보겠습니다. 왜 눌렀는데 안 넘어가죠? 이거는 그 컴퓨터가 이제 예능을 알고 있기 예. 때문에 딱 했는데 안 눌러. 한번 더 당황하지 않고 예. 침착하겠습니다. 네. 말디니. 와 902경기예요. 예, 역시 말디니. 그 연도가 그래 사실 84년 나 네. 태어나기 전부터 뛰었던 아저씨야. 그러니까 안첼로티랑 선수 시절을 같이 하지. 그죠. 그리고 감독도 같이 하고. 어. 와 진짜 저 연도에서부터 왜 이 선수가 저 902경기를 뛸 수밖에 그래. 없었는가 네. 바로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도 참 꾸준했었고 자 최다 득점자는 군나르 노르달이라는 선수입니다. 이제 밀란 제네레이션을 얘기할 때 이제 노르달과 함께 그 스웨덴 선수들이 활약했을 때 네. 시절이 있죠. 49년부터 56년까지 맞아요. 타겟형 공격수로 큰 키와 몸 그리고 속도를 이제 자랑하는 선수인데 자, 그래서 이거 뭐 아마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네. 군나르 노르달, 그다음에 군나르 그렌, 그다음에 닐스 리드홀름. 그쵸. 요 나중에 이제 튤립 삼형제, 음. 레이카르트, 반바스텐 그리고 굴맨 네. 이렇게 있었던 굴맨. 것처럼 요때 최고의 선수들은 또 이때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 황금기를 이끈 스웨덴 축구의 아이콘과 같은 인물인데 맞아요. 이 최다 득점자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팀 보겠습니다. 인테르. 사네티. 네. 사네티 은퇴 경기를 내가 스포티비에서 중계할 수 있었다는 건 영광이었습니다. 그 리그 경기여서 리그 경기. 거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팬이 나와서 난입을 한 거야. 아. 근데 표정이 슬픈 표정이었어. 느낌은 가지 말아달라라는 느낌이었는데 사네티가 잘 다독여서 보냈거든요. 그 중계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저도 얘기는 많이 들어봤었어요. 영상도 한번 봤던 것 같은데 맞아요. 사네티의 경우는 858경기 위대한 주장이자 위대한 정말 주장이죠. 성실했던 오른쪽 풀백으로 당연히 많은 팬분들의 기억에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베르 사네티고 자 최다 득점자는 주세페 메아짜입니다. 주세페 메아차 구장 이름이 주세페 메아차입니다. 그렇죠. 뭐 말도 안 거 아닙니까? 네, 1927년부터 40년까지 또 나중에 한 번 더 와서 46, 47 시즌을 뛰고 이제 은퇴를 했는데 전설이죠 사실. 밀란에 원래 입단 테스트를 하러 갔었는데 너무 몸이 왜소하다는 이유로 쫓겨나서 인테르로 오게 됐거든요. 근데 인테르에 가자마자 바로 활약을 미친 듯이 하기 시작한 선수입니다. 밀란에서도 뛰었는데 40년부터 42년까지가 전부예요. 그래서 인테르의 아이콘으로 당연히 불리는 게 맞고 이탈리아의 2연속 월드컵 우승의 핵심 역할을 수행했던 선수입니다. 판타지스타의 계보를 잇는 선수인데 보기에 따라서는 처음에 판타지스타다. 초기 주자라고도 얘기를 하는 편이고 처음에는 최전방이었지만 중반기부터는 세컨 스트라이커. 커리어의 2선 세컨 스트라이커로 조금 내려와서 뛰었거든요. 드리블이 워낙 좋아서 키퍼 제치고 넣는 골에 특기가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뭐 전설적인 이름만 들어도 아마 축구 좀 본다는 분이 주세페 메아차 이름을 안 들어본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럴 이름 거예요. 다 들어보셨을 거야. 네. 다음이 로마. 그리고 토티입니다. 토티. 네. 솔직히 얘기하면 토티의 플레이를 쭉 본 분들은 이 사람이 존나 레전드 맞거든요. 그리고 대단히 매력적인 어떤 그 플레이를 하는 선수긴 했는데 가끔 보면 X 같아요. 헷가닥 할 때 있잖아. 발 막 까고 막 이럴 때. 약간 다혈질일 때. 정강이 까고 이럴 때 보면 미쳤나 이럴 때가 있어. 근데 뭐 좀 심할 때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로마에 있어서 토티의 존재감은 매력적인 공격수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최전방에만 박스 안에만 국한하지 않고 내려와서 경기에 관여될 수 있는 플레이도 보여주는 선수가 판타지스타. 토티잖아요. 이 선수가 전형적인 어떤 그 당시에 생각해 보면 저는 이 선수가 공미보다 약간의 포워드 성향이 조금 있는 근데 뭐 토티의 원터치 패스라거나 이런 걸 보면 이죠. 그렇죠. 토티와 지단이랑 항상 또 이 비교군으로 싸우는 경우들이 옛날에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뭐 공미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지단과 플레이 어떤 활약했던 시간이 좀 겹치거든요. 토티가 약간 뭐 뒤에 느낌 조금 더 오래 뛰었으니까. 근데 저는 확실히 토티는 공미는 공미지만 포워드 성향이 굉장히 짙은 공미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 진짜 포워드로 올라가서 오히려 제로톱처럼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들이 많았었으니까 토티의 그 전방위적인 영향력은 나중에 이제 제로톱 전술을 고안할 때 토티라는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이 많이 착안을 해서 나오게 됐다는 얘기들도 많이 있죠. 제만 46 뭐 이런 것도 네,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매력적인 선수고 그리고 또 로마에 있어서 어떤 그 지분이 되게 큰 선수니까. 네. 다음 보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카바니가 최다 득점자구나. 네. 그래, 그거 됐다는 뉴스와 어떤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또 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카바니는 더더더 파리 생제르맹에서 뭔가 이 위대한 존재감, 경력, 역사를 좀 더 치켜 세워줘도 모자르지 않을 선수예요. 네. 카바니는 파리의 전설이고 이 장마르크 필로제가 최다 출전자거든요. 75년부터 89년까지 뛴 수비수인데 파리 생제르맹이 역사상 첫 트로피를 들어올린 게 1982년에 쿠프 드 프랑스래요. 쿠프 드 프랑스. 그럼 네. 이 필로제가 뛸 때네요. 그렇죠.
이 당시 필로제가 플라티니가 있던 생테티엔을 격파할 때 승부차기의 마지막 키커로 성공시킨 선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리의 역사를 얘기할 때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핵심 수비수였다고 역사가 있더라고요. 네. 자, 파리 생제르맹 다음에 볼 팀은 바이에른 뮌헨입니다. 네. 아, 제프 마이어가 최다 출장자구나. 그렇죠. 그리고 골은 게르트미 저게 564골 뭐야 저거? 저 최다 출전자 기록을 숫자를 어쩌면 거의 따라잡을 뻔했어요. 네. 마이어, 저 베켄바우어, 밀러, 네. 바이언의 이 분데스리가가 첫 시작될 때 황금 시기를 이끌었던 3명의 주역이라고도 얘기 많이 하는데 제프 마이어 얘기는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고 뭐 최강의 골키퍼를 얘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꾸준하죠. 네. 442경기 연속 출전 기록도 가지고 그래. 있고 그 독일 키퍼 전설 계보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맞아. 많이 하죠. 네. 이 중에 이 나오면 뭐 일그너, 올리버 칸, 레만, 얘기 많이 나오죠. 노이어도 당연히 네. 있고 이런 인물들의 시작이었다는 얘기를 하고요. 게르트 밀러 뭐 두말할 게 없죠. 발롱도르도 한 번 수상, 분데스리가 득점왕 7번. 그럼요. 예, 그 네반도프스키가 기록을 깨기 전까지 그치. 단일 최다 득점 게르트 밀러가 워낙 긴 시간 쥐고 있었던 아이콘 상징과도 같습니다. 골 하면 밀러죠. 예. 게르트 밀러. 다음 보겠습니다. 도르트문트입니다. 보르센의 초크 단장. 저 지금도 단장이죠. 네, 단장이죠. 예. 네. 그 2022년까지 내년까지 한대요. 그리고 후임이 이 또 다른 도르트문트 출신 선수 제바스티안 켈이 아, 켈. 예, 이제 후임 단장으로 나는 켈 플레이를 좀 봤어요. 저도 마이년을 좀 봤던 적이 네. 있어요. 이 켈이 후임 단장으로 내년부터 이제 예정이 되었다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워크는 단장으로 역임한 기간이 선수 은퇴한 직후에 바로 98년부터 내년까지니까 2022년까지 20년 넘는 시간 동안 지금 단장을 역임하고 있는 거죠. 이 독일 클럽들은 어떤 그 본인들의 레전드들이 이제 구단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같이 함께하는 거는 저는 멋지다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그림이죠. 바이언도 도르트문트도 뭐 다 그런 네. 그림이 있으니까. 82년부터 98년까지 원클럽맨 주장 출신이고 대표팀에서는 7경기에 그쳤지만 도르트문트 역사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원클럽맨 선수입니다. 최다 득점은 알프레트 프라이슬러. 나 이 아저씨 처음 들어봅니다. 네, 46년도부터 50년까지 그리고 51년도부터 59년까지 뛰었던 선수인데 역사를 보면 이동안 56, 57 독일 챔피언십 2연패의 이제 주역이었다고 하고요. 그 첫 리그 우승을 이끌었던 그래서 도르트문트 역사에서는 그러면 빼놓을 수 없는 선수네. 네, 그 인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표팀에서는 2경기에 그쳤지만 도르트문트 역사에서는 역시나 대단한 지분을 차지하는 선수라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그 또 한 번씩 쓱 봐두면 네. 재밌잖아요. 그럼요. 이런 걸 보통 이제 사람들이 똥 싸면서 보고, 발롱도르 이런 거나 탑10 그 아까 우리 얘기했던 어떤 그런 콘텐츠들이 심심풀이할 때 이랬구만 이러면서 보는 거지. 한번 보고 나면 이제 이름이 익으니까 그치. 나중에 얘기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그렇습니다. 요거 또 자료를 또 보내주신 네. 이 김땡땡님, 맞아요. 감사하고요. 나중에 또 다른 구단들도 우리가 비교적 인기 있는 주요 클럽들은 쭉 다뤘습니다만 또 다른 클럽들도 다뤄볼 수 있다면 아니면 이 클럽들의 다른 기록도 다뤄볼 수 있으면 또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